그리고 오늘부터 일부 대학병원들의 휴진이 시작됐습니다. 자, 의대 교수들의 이 피로감은 많은 국민들도 안타까워하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렇게 휴진해버리면 혹 발생할 피해에선 환자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도대체 책임을 지죠? 그게 문제입니다.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면택 의협 회장이 강경 목소리를 연일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도 참 정부가 내세우는 괴벨스식 선동인데요. 의료계는 단 한 번도 단일안을 안 낸 적이 없고요. 오히려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00명도 최소다. 총리께서는 2,000명 조정 여지가 있다. 장관, 차관은 2,000명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 도대체 좀 정부 측 단일화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계는 일관되게 제로 베이스 논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죠. 원점으로 돌려라. 그러면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논의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저건 논의가 불가피하죠. 의료개혁을 하지 않겠다.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완전히 백기를 투항하면 그때 의료행위, 의료 절차를 다시 개시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에는 굉장히 입장이 변하고 있죠. 이미 대통령 담화 때부터 해서 사실은 2,000명이라는 인원에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한 바도 있고요. 전공의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에도 유연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화의 여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여야가 만나서 또 어제 영수회담에서도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의료개혁 추진의 의지를 밝히고 다만 대화를 해야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쨌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 입장은 제로 베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원안을 갖고 있는 한은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죠. 지금 의사협회 입장은 이 총선 패배, 그러니까 여권의 총선 패배 민심을 업고 이참에 아주 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아예 증원 자체를 백지화할 수준의 목표를 갖고 지금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국민들 불안하고 실제 의료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대화에 나서야죠. 이 증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도 있고요. 필수 의료 문제라든가 지방 의료 공백이라든가 이 의료 정책적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가야 될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만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국회 공론화든 정부 특별히든 어떤 방식의 대화체가 됐든 대화에 나서야 됩니다. 나서서 일정 정도 공감하는 바의 의대 증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안에서 전공의 문제라든가 등등의 해결책을 서로 의사교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가운데 오늘 대학병원들이 휴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오늘부터 주 1회 휴진, 외래진료, 비응급수술도 중단됩니다. 서울 안산병원, 서울 성모병원들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주 1회 휴진에 들어갑니다. 환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하루하루 피가 마른 느낌이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없던 병까지 생길 것 같다. 항암 치료 일정이 변경됐다. 또 취소될까 걱정이다. 진료, 수술 취소, 다시 일정 잡기도 쉽지 않다. 그 사이 암 더 퍼지면 누가 책임지느냐? 라며 환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여순웅 전 행정관께서 무슨 수건 얘기를 해주시면서 의사단체들을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앞서 말한 수건이 이 수건 같아요.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대한전공의협의회 23기 헌법위의 전공의법이란 수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수건입니까? 이게 아마 2020년 전으로 해서 아마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의대 정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다가 한번 코로나 이런 여타 상황이 있어가지고 좌절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시기에 한 의사단체에서 복지부 출입기자들한테 저 수건을 이렇게 이제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저 선물에 저게 있었던 거죠. 헌법 위에 전공의법. 그러니까 헌법 위에 전공의법이 더 위다. 약간 이런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오만한
이 태도를 이제 보인 건데 저는 지금 의사협회들의 강경 모드도 아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뭐 의대 2,000명 정원에서 한 발 굉장히 물러났는데 의협협체에서는 일부 뭐 감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이고 복지부 차관 이 의료법 관련해 가지고 주도했던 복지부 차관을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익힐 수밖에 없고 저는 어제 영수회담에서 어쨌든 여야 대표,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합의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 그게 바로 이제 국민의 의사다, 국민의 생각이다 이렇게 조금 의료계도 굉장히 이제 약간 조금 태도를 변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국가가 준 어떻게 보면 국민이 준 독점적인 의료 권한 이거를 이제 담보로 지금 국민들을 이제 위협하는 오히려 뒤바뀐 상황이라 저는 의료계가 이번에 영수회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보는 네. 뭔가 이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수회담의 일종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빠져라. 원점 백조화 안 하면 진료 복귀는 없다라는 식의 의협회장의 발언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많은 국민들과 환자분들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정부 또 차관을 지내셨던 박 차관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좀 궁금한데 이 정부가 의료 개혁은 필수 과제다. 그다음에 야당과의 지금 합의도 이룬 시점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받았어요. 이번 영수회담 공감으로. 그렇게 되면 이른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단체 행동을 하거나 도가 지나친 이 의료진들에 대해서 이른바 법적 처벌을 나설 때도 야당이 뭐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류도 좀 감지되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지나칩니다. 너무 지나쳐요. 너무 지나치고 과해요. 그래요. 조금 전에 저도 보고 놀랐어요. 헌법 위에 전공의법이 있다. 이게 몇 년 전에 나왔다는 것이죠. 짐작컨대 이면택 회장이 전공의일 때 나왔던 그럴 것이도 가능하겠군요. 저런 인식이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 일깨우고 싶어요. 전쟁터에서 의사들은 적군이라도 부상을 당한 병사가 있으면 치료를 해줍니다. 수술해주고 살려줍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의료인들의 정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조금 전에 봤지만은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아야 하는 환자들, 오늘 아침에 어느 일간지에서 읽었어요. 28일 날 입원해서 29일 날 입원해서 30일 날 수술 예정이었던 식도암 환자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저렇게 강경파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나머지 온건하신 분들은 왜 목소리를 안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럴 때 아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은 왜 안 나오고 저렇게만 번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에서 하루 200건 이상씩 수술한다고 합니다. 외래 환자가 1만 명이래요. 그러면 가족들 따지면 어떨까요? 저분들 하루하루 시간의 문제일 텐데 걱정하는 것은 저분들이 이제 의사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 정부의 권위 있는,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시스템 전체를 우습게 여기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 방향 옳다고 했고 의대 중원 옳다고 하셨으니 그냥 말로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힘도 더해 주셔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규 전 차관 편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